민주당에서는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메머드 선대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특히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도 합류해서요. 12명의 공동선대위원장 체제가 꾸려졌는데요. 그중 한 분이죠. 박용진 공동선대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박용진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경선 끝나고 바로 또 국정감사하고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네.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12명인데 12분 다 나름대로 각자 맡으시는 역할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용진 위원장께서는 주로 어떤 역할 맡으시는 겁니까? 저는 청년과 미래 정치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고요. 네. 그래서 우리 경선 과정에서 각 캠프, 경선 후보자들이 내놨던 청년 공약, 네. 이거를 좀 이제 융합시키고 구체화시켜내는 작업이 있을 거고요. 예. 또 우리 젊은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준비하기 위한 네. 그런 노력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12명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순신 장군의 12척. 예. 이게 좀 떠오른다고 제가 오늘 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 우리가 그 명랑대첩에서 300척이 넘는 왜군을 물길렀다는 기억을 하지, 네. 이순신 장군이 그 명랑으로 출정할 때 그 병영을 다 불태웠거든요. 네. 우리는 여기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그런 결연한 각오로 출전을 했는데, 똑같이 우리도 그런 결연한 마음으로 네. 12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네. 결연한 입장을 함께 모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첫 선대위 회의, 박용진 의원 네. 느끼셨던 분위기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선대위 출범식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들썩들썩하고 네. 들뜬기분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네. 이제 어려운 조건에서 아주 간발의 승리를 거둬왔었잖아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대중 정부, 그리고 우리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대선은 쉬운 선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들 다시 다들 되짚어보면서 이번에도 어려울 거고 다 같이 힘을 좀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았고, 네. 후보도 그런 입장과 각오 네. 다시 한번 오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언론에서는요, 네. 특히 설훈 의원의 발언에만 거의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중에 보면 대선 후보들이 다 고만고만한 장점과 약점들이 있다 이러면서 진실성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술렁댔다면서요? 어떻습니까? 근데 또 예. 그 말씀을 들어보면, 예. 자 이제 상식적으로 국민들한테 우리가 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전제로 하고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술렁술렁이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뜻인지는 알겠으나, 예.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우리가 좋은 조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12명의 선대위원장 전원이 다 발언을 하셨는데, 어려운 조건이라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네. 저 같은 경우도 그 이순신 장군의 그 결연한 출전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다른 분들도 그러셨고, 우리 설훈 선대위원장님의 말씀도 역시 그런 같은 궤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같은 궤에서 말씀이라고 하셨지만 언론이 조금 일부러 그렇게 보여주는 건가요? 설훈 의원께서 조금 감정이 남아 있으신 것 같다 이런 관측들이 있던데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진행자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설훈 의원님은 다선 의원이시면서도 의총 때 네. 정말 초선 의원처럼 적극적으로 손들고 나와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다 당 안에 뼈아픈 얘기들 많이 하시는 역할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네. 기억하실 텐데. 네. 그래서 설훈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무슨 감정이 남아 있거나 내부 이런 내부의 혼란을 가져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 출범식 열렸었죠. 선대위 출범식. 네. 박용진 위원장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정권 교체론을 두려워하고 부동층을 보고 변화해야 한다. 네.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부연 설명해 주실까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조사 지표가 상당히 높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아직 후보가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 정하지 못한 국민도 절반이 넘는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개의 지표에서 보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느냐.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내로남불 혹은 뭐 위선의 정치 이런 것들 다 털어내야 된다. 변화해야 되고 그 변화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그 능력 있는 개혁 정치 그리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진보 정치 민주당이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네. 약자를 위해서는 이제 공정의 담요를 그리고 강자에게는 막 강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연대에 어떤 큰 날개를 달아주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네. 민주당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나 뭔가 이렇게 좌절하고 그 벽 앞에 서 있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지방 대학생들, 그리고 젊은 엄마 아빠들,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런 것들 신청서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민주당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당의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뭐 그 말씀을 드렸고요. 대부분 다 공감 하고 계십니다. 네. 부동층을 보고 변화해야 하는 방향 지금 박용진 위원장님 말씀은 주로 정책적인 부분 같은데요. 지금 네. 여론에서 읽혀지는 분위기는요. 각 그 정당이나 후보 지지자들이야 똘똘 뭉치고 상당한 지지를 보여주지만 부동층 유권자들의 정서는 여야 다 싫고 후보들 다 비호감이다. 찍을 사람 없다. 정서적 부분이 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응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 대통령 선거의 어떤 일정한 경향이 매번 그렇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선을 선택하거나 차악을 선택하거나 네. 이러는 부동층들의 방향들이 있으셨는데요. 네. 근데 그 부동층 표를 흡수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차기 정부를 이끌어 나갈 때 국민 통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그 능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능력이요. 예, 그래서 네. 우리 후보도 이재명 후보도 천하의 인재를 두루 기용하겠다. 야당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쓰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또 민주당과 여러 갈등 관계에 있어서 분당을 하거나 탈당을 하거나 이랬던 분들도 다 네. 당으로 다시 이제 불러들이고 받아들이는 대통합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열린민주당과는 당대당 통합 네. 탈당하신 분들은 조건 없는 복당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국민을 통합시킬 거냐, 누가 진영 논리가 아니라 더 넓은 어떤 네. 국가적 과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보여주느냐, 운동장을 누가 더 넓게 쓸 수 있을 것 같으냐, 이게 핵심적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은 지지층 결집보다는 외연 확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조금 들리는데요. 이재명 후보도 이재명 정부란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출범식 연설에서도 7번 이재명 정부를 사용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같은 맥락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공과가를 다 계승합니다. 네. 그리고 1기, 2기, 3기 민주당 정부의 공과가를 다 계승을 할 겁니다만 네.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갈 시대적 과제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거기에 더 착목하고 잘 집중하고 그 과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더 큰 민주당 그리고 더 넓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과제를 책임질 수 있는 차기 대통령 네. 이 기점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대선 승리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제 선대위 출범식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를 언급했습니다. 거의 네네. 중도를 넘어서 보수층까지 포섭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는데 그런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차베스같이 살아온 사람이 선거가 다가오니까 간판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걸어놓는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겁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겁나니까요. 예. 중원을 돌파당할 상황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저도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의 길을 열었고, 네.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 고속도로가 정보화의 길을 열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경부고속도로와 인터넷 고속도로가 다 시대의 반발짝 앞서 나가는 그 대통령으로서 국가 지도자로서의 중요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었던 거거든요. 예. 대한민국의 그 바퀴 달린 차가 10,000대도 되지 않는 시점에 경부고속도로를 깐다라고 하는 그 결단, 대한민국에 왜 굳이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깔아야 되는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그걸 했어야 되는 상황. 이게 세계에서 최초로 그걸 했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 시대 이렇게 많이 틀려서 뭔가를 해야 되나 할 때 바로 그때 그 국민을 설득하고 그 고속도로를 깐다고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과정을 열어나갈 거라고 하는 네. 중요한 어떤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당연히 차기 정부를 이끌어 나갈 사람이라면 그런 의지, 계획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면서 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는 호주머니 턴다고 돈 나오는 건 아니다. 강하게 좀 반대 입장 표명했는데요. 당 정 후보 간 삼각 갈등 불거지는 거 아닙니까? 정책적인 그 논쟁과 논의, 네. 저는 민주정당 안에서 그리고 당정청 사이에서 늘 이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무슨 일사불란한 공산당도 아니고요. 당에서 무슨 얘기하거나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하거나 또 정부의 관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는 게 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청와대하고 의견이 꼭 같아야 될 필요도 없고 예. 일정하게 다른 의견과 다른 그 견해들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논쟁하기도 하면서 예. 합리적인 길들을 찾아나가는 게 민주적인 어떤 그 논의 과정이기 때문에요. 전혀 예. 부담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어떤 정책적인 아젠다를 이렇게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든 또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통해 가지고 이 과정에서 의견들이 모아나가져 가는 것이 예. 그게 대통령 선거죠. 네. 어떻게 또 당정청이 그 똑같이 짝이라도 한 듯이 똑같은 말만 얘기하는 거 저는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자연스럽다. 박용진 의원의 그럼 개인적인 의견은 무엇입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답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죠? 그러니까 태풍 피해, 예. 그리고 지진 피해, 예. 이런 피해가 있는 지역을 지원하는 것이 피해 대상자에게 직접.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정부도 그렇고 예. 의견들이 나오는 게 전 국민에게 다 할 거냐 아니면 재난지원금을 지난번에 빠졌던 그 자영업자들 혹은 일부 업종들 이런 분야로 네. 집중할 거냐에 대해서 더 논의가 진행을 더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결과적으로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돼도 마찬가지긴 할 텐데요.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래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고 예.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언론의 그런 조망들이 있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가 되고 나면 저희한테는 100가지 대책이 서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최선을 다해서 네. 우리 후보의 장점, 민주당의 훌륭한 점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잘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서 반드시 대선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용진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